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지난 39회차는 리버풀이 승격팀 풀럼과 비기고 맨유도 홈에서 무려 113년 만에 브라이튼에게 패했어요. 이런 이변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2월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40회차는 EPL 8경기와 이번 주말 개막하는 라리가 6경기로 구성됐는데요. 저희 해외 축구 분석위원님이신 김현승, 한예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리그 분석을 맡은 김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리가 분석을 맡은 한예준입니다. 네, 위원님들 지난 회차는 개막 라운드였던 만큼 분석에 어려움이 좀 많으셨죠? 네, 아무래도 첫 경기였던 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다만 이번 회차 EPL 같은 경우 저희가 실제 경기 영상들을 분석하면서 확실하게 분석했습니다. 네, 라리가 역시 개막은 안 했지만 저희가 프리시즌 경기들과 이적 상황들을 깔끔하게 분석하면서 정확한 승부 예측을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40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에스턴 빌라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2000년대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출신인 제라드의 에스턴 빌라와 램파드의 에버턴의 맞대결이죠.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스톤 빌라는 프리시즌에 빠르게 굵직한 선수들을 영입하며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지만 개막전에서 승격팀 본머스를 상대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도권 자체는 경기 내내 지고 있었으나 쿠티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모습을 보였죠. 흔히들 말하는 U자 빌드업이 지속되면서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끝까지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머스의 역습 상황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2실점을 허용하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제레드 감독이 확실한 베스트 11 없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이를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쿠티뉴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을 조금은 털고 다른 유능한 자원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에버튼은 개막전에서 첼시를 상대로 좋은 수비력과 빠른 역습을 선보였죠. 하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 르인의 부상으로 확실한 타겟터가 빠진 공격진에서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수비진에서 미스가 나오며 PK를 통한 실점으로 아쉬운 1대0 패배를 기록했죠. 더군다나 경기 도중 고드프리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며 당분간 빠질 예정이고 미나 역시 고질적인 부상 문제를 겪으며 수비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나마 울버햄튼에서 코너 코지 선수를 영입한 것이 다행이죠. 최전방 스트라이커 백업인 론돈이 복귀한다는 점은 지난 시즌 론돈의 폼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 버텨줄 선수가 생겼다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빌라가 19년도 재승격 이후 에버튼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총 6경기에서 4승 2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죠. 더군다나 현재 객관적인 전력 누수도 에버튼의 약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빌라의 개막전 부진을 홈에서 털어낼 경기가 예상되네요. 네, 개막전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하며 전력 누수가 생긴 에버턴인 만큼 홈팀 에스턴 빌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아스널과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프리시즌 상승세를 이어가며 개막전 완승을 거둔 아스널과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던 레스터의 맞대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스날은 개막전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출발이 좋은 상황이죠. 아스날은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면서 세트피스의 강점을 보여줬고 전반전은 상대 크리스탈 팰리스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후반전은 상대 중원 플레이에서 다소 밀리며 측면 뒷공간을 뚫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래도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잘 밀어내며 무실점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브렌트포드 상대로 2대0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며 후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단 2골에 그친 것이 아쉬울 정도로 홈에서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다만 후반 들어 확실히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약점을 보여줬던 개막전이었습니다. 음디디와 틸레망스, 듀스베리 홀이 중원에 배치됐지만 공격적인 운영은 좋았지만 압박과 커버 플레이 같은 수비적인 플레이는 아쉬워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스날은 맨시티에서 가브리엘 제수스를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 오바메양이 떠난 공백을 잘 메꾸고 있습니다. 원체 사카,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등 이어지는 2선 자원들이 파괴력이 좋은 팀이죠.
아스날이 개막전에서 보여준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레스터 시티에게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레스터는 대표적으로 세트피스에서 수비가 약한 팀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 결과 모두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레스터 상대로 3연승 중인 아스널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브라이턴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개막전에서 거한 맨유를 잡아낸 브라이턴과 이번 시즌 개막전 승리로 출발이 산뜻했던 뉴캐슬의 맞대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강팀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맨유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강팀에 속하는 맨유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은 전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팀의 조직력을 잘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자원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브라이튼이 이런 공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팀의 핵심적인 선수들인 비수마, 코크렐라 등이 빠진 부분이 꽤나 큰 전력 누수 요인이므로 시즌을 치러 나가는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승격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승격한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뉴캐슬은 90분 내내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압도적인 슈팅수, 점유율, 패스 및 성공률 등 모든 지표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히려 더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흐름에서 골이 터지지 않으면 불안하기 마련인데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후반 초반 센터백 셰어의 중거리 골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기마라인스 선수인데요. 필드 전체에서 활동하면서 탈압박과 전진 패스, 태클 등 미드필더가 해야 할 일들을 완벽히 처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무승부와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브라이튼이 포터 감독과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의 전적은 포터 감독 기준 1승 2패로 에디 하우 감독이 우세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에디 하우가 팀을 부임하고 포터를 상대로 승리도 거두었죠. 브라이튼의 조직적인 축구로 막아서려고 하겠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기세가 오른 뉴캐슬의 경기력 또한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확실히 투자의 결실을 보기 시작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공격적인 운영에 비해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무승부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에디 하우 감독과 뉴캐슬의 경기력이 뛰어난 만큼 브라이튼의 패배 혹은 무승부를 예측하셨습니다. 4번 경기 사우샘프와 리즈의 경기입니다. 개막전에서 토트넘에게 완패를 당한 사우샘프와 홈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리즈의 맞대결인데요.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우샘프턴은 토트넘에게 리그 첫 경기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어렵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풀백 출신 발레리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며 토트넘 공격진의 스피드를 견제하려고 했으나 발레리의 익숙치 않은 포지션 문제에서 이 실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스네틀 감독의 선택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포지션인 공격수 영입 링크가 나오지 않고 도리어 주전급 공격수인 채 아담스 판매 이슈가 나오면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사우샘프턴입니다. 반면 리즈는 울버햄튼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하피녀와 필리스를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자 영입을 잘 해냈으며 제시 마치 감독의 전술에 선수들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치가 전 소속팀에서 써봤던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줬죠. 이번 경기는 사우샘프턴의 패배가 예상됩니다. 개막전에서 보여준 리즈의 강한 압박 플레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사우샘프턴 상대로 출전만 하면 골을 기록하는 패트릭 벤포드 선수도 복귀가 예상되고 있죠. 여기에 개막전에서 보여준 두 팀의 상반된 분위기를 봤을 때 리즈가 원정에서 웃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우샘프에게 유독 강했던 벤포드의 복귀, 그리고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두 팀의 상반된 분위기를 통해 사우샘프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울버햄튼과 풀럼의 경기입니다. 개막전 리즈 원정에서 황희찬 선수의 도움 활약에도 2대1로 역전패한 울버햄튼과 거함 리버풀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둬낸 풀럼의 맞대결입니다. 김현승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울버햄튼은 4-4의 전술로 개막전을 치렀는데요. 강한 압박과 함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경기 흐름을 가져왔을 때 밀어붙이면서 득점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꽤나 아쉬운 부분인데요.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 선수의 결장이 정말 아쉬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게데스를 영입하긴 했지만 게데스도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만큼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도 아직은 큰 상황이죠. 오른쪽 측면 수비수 세메도와 중원의 무티뉴가 부상 중이지만 현지 보도상 이번 주말 경기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 선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네트와 깁사이트가 득점까지 기록하길 기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풀럼은 리버풀과의 개막전에서 2대2로 비기며 화려한 프리미어리그 복귀 신고식을 마쳤죠.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력한 압박을 펼치면서 리버풀도 고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중앙 지역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유도하는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거기다 이브리그 폭격기 미트로비치가 리버풀을 상대로도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해리 윌슨 정도를 제외하면 주전 자원들의 일탈이 없다는 점 역시 전력 누수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무승부와 패배가 예상되는데요. 두 팀 모두 중원에서 압박 능력이 뛰어난 만큼 쉽사리 공격 전개가 허용되지 않을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최전방 공격수 부재로 득점력이 떨어져 있기도 하죠.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지만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리버풀의 수비 라인으로도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준 만큼 풀럼의 승리 가능성도 커 보일 것 같은 경기네요. 네, 압박 플레이가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을 예상하시면서 미트로비치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 풀럼의 승리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6번 경기 셀타비고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셀타비고와 에스파뇰의 맞대결인데요.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스쿼드 리빌딩을 강행했습니다. 대표 공격수였던 산티미나 에이탈로 공격진 보강을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파시엔시아, AS 로마에서 카를로스 페레즈를 영입했죠. 또한 바르셀로나에서는 민게사를, 빌바오에서는 누네스를 영입하면서 수비진 역시 보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자 출신이자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마르체신 골키퍼, 그리고 미드필더 세비야에서 오스카르 로드리게스 선수 역시 영입하면서 전 포지션에 걸쳐 전력을 보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파뇰은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을 선임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은 19-20 시즌 그라나다를 이끌고 7위로 리그를 마감하면서 유로파 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골키퍼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디에고 로페스를 대신해서 모나코의 벤자민 르콩트를 임대로 영입했고 알라베스에서 키 큰 스트라이커죠. 호셀루를 영입해서 공격진을 보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크라스노다르에서 토니 빌헤나와 에이바르의 에두 에스포시토 선수를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미드필더 역시 보강하면서 스쿼드의 뎁스를 늘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셀타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셀타는 급격한 스쿼드 리빌딩으로 프리시즌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셀타가 2013년 이후로 홈에서 에스파뇰을 상대로 패배가 없는 상황이기에 전적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모습입니다. 또한 프리시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막전에서는 어느 정도 짜임새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스파뇰이 장신 타겟맨을 활용한 마르티네스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지난 시즌에 주 득점원이었던 17골을 기록했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프리시즌 기간 동안 팀에서 떨어져 훈련을 하면서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대대적인 리빌딩을 통해 전력을 보강한 셀타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토마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7번 경기 브렌트포드와 맨유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레스터 원정에서 경기 막판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뒀고 맨유는 홈에서 무려 113년 만에 브라이튼에게 패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브렌트포드는 지난 라운드 레스터 상대로 중원에서의 전진이 막히면서 고전했습니다. 후반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 추격골과 경기 막판 상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팀을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지난 시즌 주전 수비 라인이었던 피노과 아에르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었기에 후보 센터백인 얀손과 벤미 이번에도 선발 출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멀티 자원인 카누스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수비 라인의 공백이 큰 상황입니다.
맨유는 브라이튼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아무래도 3선 자원인 프레드와 맥토미니 라인이 중원에서 정상적인 전개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에릭센이 3선으로 내려와 중장거리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가 통했고 호날두가 투입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끌고 다니며 공격의 흐름이 숨통이 트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에릭센을 3선으로 기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중앙 수비수도 라파엘 바렌이 아직 컨디션 회복이 더딘 만큼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무승부와 패배를 예상합니다. 개막전 패배를 당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테나 감독이 후반 선수 교체를 통해서 경기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죠. 다만 테나 감독이 아약스에서 데려온 센터백 마르티네즈가 선발로 나선다면 단신이라는 신체적 약점이 보입니다. 브레이튼 상대로도 몸싸움에서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브렌트포드의 토니가 피지컬을 앞세워 우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맨유가 개막전과 다른 중원 구성을 통해 우세한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수비 라인에서 상대 피지컬에 밀려 고전할 가능성도 큽니다. 네, 선수 교체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맨유의 우세를 예상하지만 브렌트포드 토니의 피지컬을 앞세운 공세를 변수로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8번 경기 바야돌리드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강등 1년 만에 복귀한 바야돌리드와 지난 시즌 챔피언리그 4강에 올랐던 비아레알의 맞대결인데요.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바야돌리드는 강등된 지 1년 만에 다시 라리가로 돌아온 팀입니다. 그라나다에서 뛰었던 풀백 에스쿠데로 그리고 비아레알에 있었던 골키퍼 아세노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는 성공했지만 라리가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스쿼드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프리시즌에 치렀던 6번의 친선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고 특히 라요 바이카노나 라치오를 상대로도 실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력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난 시즌 세군다 리가에서 20골을 기록했던 팀의 주포 숀 와이즈만이 부상으로 이탈해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바야돌리드 입장에서는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프리시즌 치른 8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테르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돌풍이 절대 운이 아님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라이벌 팀인 레반테의 에이스였던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를 제외하면 큰 전력 보강은 없지만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철학이 팀에 완전히 녹아들면서 이번에는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레알의 변수는 핵심 선수인 단주마나 파우 토레스의 이탈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에는 두 선수에 대한 매력적인 오퍼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팀의 최대 유망주인 예레미 피노의 방출 링크가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바야돌리드가 빠르게 팀을 정리하면서 한 시즌 만에 라리가로 돌아왔지만 노란 잠수함인 비아레알을 이기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메리 감독의 축구에 완전히 빠져든 비아레알이 쉽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에메리 감독의 전술이 완전히 녹아든 비아레알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바르셀로나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전통의 명가 바르셀로나와 지난 시즌 승격팀의 돌풍을 보여줬던 라요의 맞대결이죠.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바르셀로나는 팀의 레전드인 사비 감독의 지휘 아래 프리시즌 기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고 현재 시즌을 진행 중인 중남미 팀들을 상대로도 무실점 그리고 대승을 거두는 등 폼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캐시에, 크리스텐센, 하피냐, 훈데 등을 대거 영입하면서 스쿼드에 엄청난 질적 향상이 일어났고 사비 감독이 첫 풀시즌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조직력 면에서도 큰 개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슈가 있는 프랭키 더용의 최종 거치가 변수로 보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12위를 기록했던 라요 바이카요는 전반기 리그 순위 4위를 기록하면서 승격팀에 돌풍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1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면서 최악의 후반기를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인 세르지 과르디올라와 팔카오의 이탈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군다에서 득점 7위를 기록했던 세르기오 카펠로 선수를 임대로 영입했고 디에고 로페스를 영입해서 원래 주전 골키퍼였던 디미트리에프스키와 골키퍼 경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후반기 약점으로 지적받던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디스에서 살비 산체스 선수 역시 영입을 하면서 전력을 보강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지난 시즌 라요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대0,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특히 홈에서의 승리는 로날드 쿠만 감독을 경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시즌 원정에서 단 3승만을 거뒀던 라요 바이카이온의 성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바르셀로나가 개막전을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전력 차이가 너무 큰 경기인 만큼 홈팀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노팅엄과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23년 만에 프리미어에 복귀한 노팅엄과 개막전에서 맨시티에게 패배한 웨스트햄의 맞대결이죠. 김현수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노팅엄은 과거 영광이 있었던 팀이죠. 챔피언스 리그 전신인 유로피안컵에서 2회나 우승했던 명문 클럽입니다. 하위 리그에 머물다 지난 시즌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 막차를 타고 프리미어 리그에 23년 만에 승격을 했죠. 8월 9일 기준으로 무려 12명을 영입했고 이 과정에서 8천만 파운드, 하나로 1261억 원 이상 영입 자금을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구단의 강한 잔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다만 많은 영입에도 불구하고 2부 시절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입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뉴캐슬 상대로 유효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고 패스 성공률이 70%에 머무르는 모습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공격 전개 루트를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웨스트햄은 데클란 라이스, 토마스 수책으로 이뤄진 탄탄한 중원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사소올로에서 리그 16골을 기록하며 이탈리아 대표팀까지 차출됐던 스카마카 선수를 영입하며 공격진에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개막전 맨시티에게 2대0 패배했으나 상대가 맨시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죠. 홀란드의 슈퍼플레이가 아니었다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를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주요 결장으로는 지난 시즌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주전 수비수 오그본나가 이번 달 안에는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노팅엄의 무승부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노팅엄은 많은 영입생들로 인해 어수선하죠. 반면 탄탄한 라인업에 스카마카라는 활용점정을 찍은 웨스트햄의 전력이 너무 강합니다. 다만 노팅엄의 프리미어리그 복귀 첫 홈 경기이기 때문에 전력 차이와 별개로 노팅엄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노팅엄이 승리하긴 어렵겠지만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전력상 노팅엄의 패배가 예상되긴 하지만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치르는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11번 경기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에버턴 원정 부진을 털어내며 승리를 거둔 첼시와 손흥민 선수의 도움과 함께 4대1 대승을 거둔 토트넘의 경기죠. 김현수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첼시는 어수선한 1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 추가 시간만 20분에 가까운 경기를 치렀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조르지뉴의 PK골로 1대0 리드를 지켜나가면서 승점 3점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좋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첼시는 이 경기에서 슈팅 15개, 유효슈팅 6개를 기록했는데요. 마무리 골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맨시티에서 이적한 스털링을 중심으로 역습과 드리블로 공격을 주도했으나 주변 동료들인 하베르츠, 마운트, 치렐 등 다른 공격 자원의 결정력과 연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특히 티아고 실바 중심으로 한 첼시 수비진은 노련했고 이적생 쿨리발리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경기 4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지난 시즌 소튼에게 1무 1패를 보여주면서 하세니틀의 소튼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는 이런 모습을 언제 보여줬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토트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은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도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토트넘은 손케 비중이 높은 득점력으로 인해 두 선수가 막혀버리면 득점을 하기 어려운 경기가 발생했죠.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클루세스키 선수의 등장으로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해결되더니 첫 개막전에서 손케 선수 득점 없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콘테가 원하는 윙백 선수들의 공격력이 살아났고 특히 세스누 선수와 클루세스키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의 패배로 예상되는데요. 첼시 감독인 투엘이 토트넘 상대로 승률 100%,
콘테 감독 상대로는 승률 100%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 이적 시장과 팀 내부 사정으로 전체적으로 팀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흐름이 좋은 상승세를 탄 토트넘을 만나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저는 이번 기회에 토트넘과 콘테가 첼시와 투엘을 상대로 승리를 챙겨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수선한 첼시의 팀 분위기를 약점으로 지목하시면서 첼시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카디스와 소시에다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을 면한 카다스와 최다 클린시트를 기록한 소시에다의 맞대결이죠.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카디스는 지난 시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팀을 2부에서 1부로 끌어올린 세르베라 감독이 지난 시즌 전반기에 단 2승만에 그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결국 세르히오 곤잘레스 감독이 선임이 되었어요. 이 세르히오 곤잘레스 감독 아래에서 조금씩 승점을 쌓고 결국 최종전에서 극적인 잔류에 성공한 카디스는 이번 시즌도 어쩔 수 없이 강등 예상팀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큰 반등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즌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를 해온 빅토르 추스트 선수를 완전 영입하는 데 성공했고 라리가의 잔뼈가 굵은 루벤 알카리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시즌 수비력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팀입니다. 지난 시즌 단 37개의 실점만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최소 실점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주전 골키퍼인 알렉스 레미노나 로백 르노노반 같은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지난 시즌에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좋은 수비력에 비해서 승점을 많이 쌓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격진들의 부상 공백이 컸고 아스날과 링크가 많았던 알렉산드르 이삭 선수의 부진 역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 셀타비고에서 활약을 했던 브라이스 멘데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유망주인 쿠모 타케오사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을 보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카디스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최근 전적을 보더라도 최근 5경기에서 카디스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패배만을 기록했고 카디스의 살레스 감독은 소시에다드의 알과실 감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실력차나 전력차 그리고 전적을 봤을 때 큰 이변 없이 레알 소시에다드가 개막전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차, 최근 맞대결 전적을 고려했을 때 이변 없이 카디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발렌시아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박쥐군단 발렌시아와 승격팀 지로나의 경기인데요.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발렌시아는 팀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던 핵심 선수인 곤잘로 게데스가 울버햄튼으로 이적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게데스의 이적은 발렌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이 될 텐데요. 여전히 이적 시장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출해야 될 선수들이 스쿼드에 남아있는 만큼 시즌 초반은 약간 혼란스러운 가능성을 보여줄 모습이 큽니다. 특히 고액 연봉자인 막시 고메스 선수의 방출이 늦어지면서 영입하려는 선수인 에딘손 카반이나 아르투로 같은 선수들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팀의 주장이자 핵심 선수인 호세 가야도 지난 시즌 심판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즌 초반 4경기 정도를 출장 정지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임한 가투소 감독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4-3-3 포메이션을 사용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임대해온 사무엘 리노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즌 게데스에 이어서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휴고 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로나는 지난 시즌 리가2 세군다 리가에서 6위를 기록하고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승격에 성공한 팀입니다. 시티 풋볼 그룹의 일원인 만큼 승격 이후 맨체스터 시티에서 얀 푸토와 앙헬 헤레라, 뉴욕 시티에서는 카스테야노스 선수를 임대로 영입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의 레프트백 유망주였던 미겔 구티에레스까지 보강에 성공하면서 전 포지션에 걸쳐 확실한 전력 보강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영입생들이 얼마나 팀에 빠르게 녹아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예정인데요. 이 지로나 감독이 사용하고 있는 3-5-2 포메이션의 특성상 지난 시즌 세군다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스투이니 스트라이커와 MLS에서 2021년 득점왕을 기록했던 이번에 영입생인 카스테야노스가 일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초반부터 승점 획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지로나는 시티 풋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확실한 전력 보강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 라인이 아직까지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고
아직 이적생들이 얼마나 빠르게 팀에 녹아드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팀의 전력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발렌시아 역시 개막전에 맞춰 선수단 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고 게드스의 이적 공백과 주장인 호세가야의 출정 정지 징계까지 맞물리면서 전력이 크게 약화된 모습인데요. 그래도 발렌시아가 전통적으로 홈에서는 쉽사리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패배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력 누수가 컸지만 프리시즌 기간 임대생들의 활약이 좋았던 발렌시아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알메리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2부 리그 우승팀 알메리아와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팀이자 유럽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인데요. 한혜주 위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알메리아의 구단주는 사우디 쪽 사람이라서 이번 시즌 승격과 함께 사우디 쪽 자본으로 많은 영입이 기대되었으나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 감독 역시 지난 시즌 승격을 이끌었지만 전술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의문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2부 리그 승격 역시 감독의 능력보다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사디크,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사무엘 코스타나 포소 같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올라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던 레알 마드리드 역시 첼시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센터백인 안토니오 리디거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수비 라인의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또 노쇠화된 중원을 채워준 유망주 추아메니 역시 영입에 성공했는데요. 프리시즌 경기를 살펴보면 지난 시즌 최고의 콤비였던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역시 지난 시즌에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며 아픈 손가락인 아자르 역시도 월드컵과 관련된 동기부여로 부활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알메리아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UEFA 슈퍼컵을 치를 예정이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는 스쿼드 뎁스 역시 충분히 두터운 만큼 이 슈퍼컵이 일정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양쪽 감독 모두 화려한 전술보다는 선수의 능력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팀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선수 능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쪽이 유리하죠. 네, 감독의 전술적인 경기 운영보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살려주는 걸 선호하는 감독들의 맞대결인 만큼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번 경기 에스턴의 승, 2번 경기 아스널의 승, 3번 경기 브라이턴의 무패, 4번 경기 사우샘프의 패, 5번 경기 울버햄프의 무패, 6번 경기 셀타 비고의 승무, 7번 경기 브렌트퍼의 무패, 8번 경기 바야돌리의 패, 9번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 10번 경기 노팅엄의 무패, 11번 경기 첼시의 패, 12번 경기 카디스의 패, 13번 경기 발렌시아의 승무, 14번 경기 알메리아의 패배입니다.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UEFA 슈퍼컵 경기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던 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0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